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지금 1년 반이 넘게 빠지면서 고점 대비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자, 다만 최근에 10만원 초반대에서는 확실히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바닥을 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쯤 올라갈까가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좀 언제쯤 본격적인 상승 추세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그런 시점들 그리고 향후 주가의 전망 이런 것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방법, 이제 평단 관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물타기 진행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지금 활용해도 괜찮은 구간일지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뭐 최근까지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이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완전 막 뚜렷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개인은 매수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가 약간 더 센 모습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게 진짜 본격적인 매수세로의 전환이지는 우리가 아직은 좀 확실하긴 이릅니다. 수량 자체도 좀 적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신용잔고를 보시겠습니다. 1.28%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걱정할 만한 수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고요. 이어서 이제 공매도는 여전히 금지가 된 관계로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매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6천, 8천, 1조 4천, 5조대 돌파, 6조 9천. 자, 여기까진 괜찮았죠. 하지만 이제 작년부터 크게 눌리면서 2조대로 한 번에 이제 폭락을 했고, 올해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조, 그리고 내년엔 5조.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조금씩, 그 속도를 올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래도 이제는 좀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시기,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겠습니다. 300, 500, 1100, 3800, 뭐, 마찬가지로 매출과 같이 이때까지는 좋았죠. 하지만 이때 이제 반토막이 더 났고, 1500에서 마이너스 적자 전환까지 했습니다. 400억. 자, 그리고 올해는 흑자 전환 성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800억 정도, 수치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흑전에 우리가 좀 의미를 두면 될 것 같고요. 상승폭은 내년에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400억. 자,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 스탠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분기 보시게 되면 400억에서 마이너스 400억 크게 적자 전환을 했고요. 4분기에는 다만 기저효과로 인해서 마이너스 1100억에서 마이너스 90억으로 개선은 되고 있는 점, 그래도 이런 점은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자. 자, 그리고 1분기에는 다시 한번 또 역전이 됩니다. 전년 대비 살짝 눌리면서 60에서 3억. 그리고 2분기에는 드디어 또 다시 한번 전년 대비 크게 좀 올라가는, 자, 30억에서 150억으로 올라가는 구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분기 상승 흐름이, 자, 전분기 대비해서도 계속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는 좀 들쭉날쭉하지만 어쨌든 확실히, 자, 2분기부터 그리고 하반기는 당연히 전년 대비 크게 좀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이제 확실히 좀 바닥은 이미 지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1분기를 좀 바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년 대비해서는. 자, 그래서 이제 저점은 이미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에서 140 근처까지 올랐다가 자 170, 그리고 최근엔 더 높아지면서 200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과거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점 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아쉬운 거는 내년에는 또 계속해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부채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이어서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11, 20, 24. 과거에 굉장히 좋았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뭐 실적이 굉장히 많이 눌리면서 마이너스도 기록을 했었고, 최근에 일단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됐지만 여전히 0.42. 수치적으로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내년에 그래도 8까지 올라가면서 양호한 수준까지는 올라주겠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아쉬운 상황이고 내년에는 그래도 나쁘진 않은 수준까지는 수익성이 개선이 될 전망입니다. 자, EPS 보시겠습니다. EPS도 작년까지 마이너스 기록, 그리고 올해 플러스 전환에만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수치는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 뭐 할 수가 없겠죠. 지금 뭐 실적이 굉장히 뭐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배당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PER 1978배, PBR은 8.25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자, 지금 사실 주가, 지금 실적만 봤을 때는 주가 레벨이 거의 적정 주가로 보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지금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은 이미 저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했을 때는 저는 저평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저평가는 아니고 살짝 싼 정도, 지금은 약간 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좀 올라가다가 주가가 살짝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또 폭락을 했죠. 그 이유가 바로 뭐 아시겠지만 이번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게 아니었다면 우리가 뭐 완만하게만 아마 그래도 좀 상승을 이어갔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회사가 뒤통수를 때렸어요. 그래서 지금 주주들이 많이 지금 화가 난 상황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다 탄력을 잃었다, 동력을 잃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향후 경영 실적 개선 확인 후에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 예비 심사를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회사에서 좀 밝혔습니다. 그리고 3주 전 실적 발표회 당시엔 이전 상장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회사가 또 말을 바꾸게 되자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한 거고 이제 주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분기에는 이제 전기차용 중심 양극재 판매량 증가 및 재고 평가 환입 등으로 적자 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전방 수요 회복에 따른 가동률이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메탈 가격 안정화로 매분기 증익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예상 대비 전방 수요 회복 강도가 강할 것으로 보여서 2025년 출하량 전망치를 기존 77,000톤에서 83,000톤으로 상향 조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회복은 이제 NCM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NCM 최종 고객사는 24년 하반기 재고 소진 및 이제 올해 유럽 이산화탄소 규제 대응을 위한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고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고 NCA 수요는 하반기 또 개선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약 2건의 신규 수주 확보를 통해서 특정 완성차 제조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NCM 제품은 포드, 닛산 신모델 출시와 함께 이제 볼륨은 성장하겠으나 미국 정책 불확실성으로 드라마틱한 기대까지는 우리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NCA 제품은 유럽 스텔란티스 물량이 빠지기 때문에 유럽 정책 보조금이 부활하지 않는 이상 성장에는 어려운 환경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사는 향후 고객사를 다변화하는 모습을 시장에 보여줘야 하겠으며 LFP 배터리와 전고체 양극재, 고체 전해질 사업에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양극재 출하량 전망치를 지난해 대비 40% 늘어난 수준으로 제시를 했고요. 이 전망치는 국내 양극재 기업들 가운데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인 SK온이 북미 시장 대응을 위한 가동률 반등과 이에 맞춘 소재 구매, 재개 흐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업계 재고 조정 흐름은 여전하지만 외형 성장과 수익성 반등은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국내 양극재 기업들과 비교하면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에 투자한 점, 그리고 가장 높은 출하량 가이던스를 제시한 점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의 이슈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뭐 정책 관련 불확실성, 그리고 업황의 이런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실적 개선 가능성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코스피 상장, 자, 이런 철회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최근의 이슈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재료가 엄청 좋아서 긍정적이다는 아니고 지금은 가격이 너무 싼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사실 지금 들어가서 위험도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10만원 초반대 여기는 잘 지지해주고 있고 여기를 뚫고 내려간다 뭐 큰 악재가 다시 한번 뭐 다시 생겨나서 나오기 전에는 웬만하면 여기는 지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확실히 잡았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수익성에 있어서는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신규 진입 긍정적이라고 말씀은 드리겠으나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기간 대비해서 좀 낼지에 대해서는 좀 아쉬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지금은 뭐 들어가기에는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18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뭐 재료가 그래도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많이는 못 드려요. 그래서 18만원 일단 드리도록 하겠고, 뭐 보유자분들 사실 이제 꾸준하게 좀 이제 가져가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의 레벨에서는 번질 구간은 아니에요. 이제 손절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이미 바닥까지 내려왔고 이미 저평가 구간까지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좀 상승을 기대하면서 가져가야 되지 지금 손절할 구간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최소 올해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보유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점은 지나가고 있으니까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조금 어떤 정책적인 변화 이런 데서 그래도 좀 좋게 얘기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그래도 좀 희망적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지금은 거의 대부분 물려 계시기 때문에 이제 평단 관리가 중요하겠는데, 자, 제가 라인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만원 라인. 자, 이 정도 드리도록 하겠고, 라인을 하나 더 드릴게요. 14만원 라인까지 드릴게요. 14만원. 이 정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평단 어떻게 유지를 하셔야 되냐? 자, 혹시라도 이제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 자,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만약에 고점에 과거에서 너무 높게 물리셨다면 사실 여러분들 뭐 목표 주가 밑으로 빼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 18만원 밑으로 빼는 게 일단은 굉장히 안전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까지 못 빼는 분들은 자, 23만원 라인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23만원 밑에는 무조건 좀 맞춰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만원 밑으로 못 빼면 사실 탈출 가능성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23만원 밑에는 무조건 맞춰주시고, 자, 이제 한 중간쯤에서 물리신 분들은 충분히 목표 주가인 18만원 밑에 빼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18만원 밑에 가능하신 데까지 여러분들이 좀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력에 따라서. 그래서 18만원 밑에 가능한 데까지 최대한 내려주시고, 장기 보유. 자, 다만 이제 여러분들 평단이 이제 최근에 들어갔거나 해서 이미 뭐 여기 14만원 라인 있죠? 요 14만원 라인 밑에 위치가 되어 있다. 평단이 현재 14만원 밑에다 하시는 분들은 물 타지 말고 보유만 하시라는 전략입니다. 여기서는 물 타봐야 의미가 없죠. 평단 얼마 조절도 안 되는데 비중만 커지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구간별로 평단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